보겠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와 같은 상태죠. 그래서 네 번째에는 원 내부에 있고 다섯 번째에는 원 밖에 있어라가 원하는 상황이 되겠어요. 맞나?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상황 파악을 해보면 네 번째에는 원 내부에 있고 다섯 번째에는 원 외부에 있는 경우는 요 경우와 요 경우다가 되겠어요. 참고로 이 점의 좌표는 3,1이고 이 점의 좌표는 4,1이 되겠어요. 그래서 원을 그려서 이런 상황 파악은 할 수 있어야 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요 경우 두 가지를 요구한다 라고 하는 건 파악할 수 있어야겠어요. 이게 이해가나? 여기가 네 번째, 여기가 다섯 번째다. 여기는 여기 도착한다는 거 다섯 번째, 어느 경우든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세 칸, 위로 두 칸이니까. 그래서 이렇다라는 걸 찾아내야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냐. 독립시행의 확률 선생님이 강조한 게 뭐였지? when과 aim이 되겠어요. when이 뭐지? 뇌가 굳었냐? 반복 플러스 독립이 되겠어요. aim은 뭐죠? 횟수다 이거지. 그럼 이 문제에서는 when이 어디에 진술되어 있죠? 동전이 독립이고 다섯 번이 반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의심하고 그랬을 때 묻는 확률은 네 번째는 원 내부에 있고 다섯 번째는 원 밖에 있어라 라는 위치 상황을 뭘로 바꿔야 돼? 횟수로 바꾼다 이거죠. 네 번째에 원 내부에 있는 건 총 세 가지 경우가 되겠어요. 그 중에서 얘만 안 되는 거지. 참고로 얘의 공통점이 뭐죠? 같은 점. 이 직선 위의 점이에요. 여기는 절편이 바깥이고 여기는 내분한 게 안습인데 대충 봐. 이게 지금 뭐야? 이 점이 4,0이죠. 4,0. 여기가 4가 되겠어요. 여기는 여기 있어야 되고 4가 되겠어요. 간단한 조작으로 마치 사실인 거예요. 뭔데? x 플러스 y 이퀄 4죠. 빨간색으로 하는 건 이 문제 풀을 때 핵심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빨간색이 한 게 아니고 수학은 논리학이고 논리학은 같은 것을 찾는다 를 통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네 번째 후에는 총 몇 가지 경우가 가능하니? 아이 씨발 5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그 중에서 안 되는 게 이거 안 되고 그러니까 구분하자.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된다 이거죠. 되는 거 이 경우와 이 경우다 라는 걸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찾아내야겠어요. 이해갔나? 근데 이제 이게 뭐야 하면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4번 그랬을 때 바깥에 있는 거 2개 빼고 안에 있는 것 중에서 5번째는 이쪽이니까 5번째도 안에 있죠. 오케이? 이렇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 건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찾는 것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독립시행의 확률과 관계되는 건 동전이다. 독립. 그 다음에 4번, 5번이다. 반복. 독립과 반복이니까. 이거 적어줄까? 우리가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동전 그리고 5번이 각각 독립. 동전은 앞에 앞면이 나서 있어 다음번에 앞면 또는 뒷면에 나올 확률이 달라지지 않지. 그 다음에 반복이다.
이게 뭐야? when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이거죠. 뭐. 오른쪽을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라 합시다. 오른쪽으로 3번, 위쪽으로 1번이죠. 오른쪽으로도 3, 위쪽으로도 1.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가 되겠어요. 곱하기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겠죠. 이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2분의 1이다. 그런데 대칭이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나? 4분의 1 답이 나와야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오는데 포인트가 뭐라고? 하면은 when. 여기서 지금 aim은 어디에 있죠? aim. 패스. 오른쪽으로 3번 가고 위쪽으로 1번 가야 된다. 4번 중에 3번이면 나머지는 1번은 이쪽이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다라는 거고,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들 중에서 수직선 위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하는 거를 왼쪽은 오른쪽, 오른쪽은 오른쪽, 왼쪽은 위쪽으로 번역? 그냥 살짝 바꾼 것에 불과한 문제고, 센에서도 마지막 문제로 그 오른쪽 위쪽 문제가 있었어요. 그랑 같은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해갔나? 이렇게 해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 문제 한 문제로 마무리를 하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확률이 끝났어요. 확률을 머릿속으로 되새김질해 보겠어요. 확률은 새로운 수예요. 그래서 새로운 수이기 때문에 대수 단원의 구조를 따라서 정의와 계산. 정의에서는 3가지.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참고로 기하학적 확률은 교육과정 외다. 따라서 수능에는 안 나오고 내신에서는 나올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하지만 한번 했다. 그 한 정도만 가지고 내신에서 1번 또는 2번 정도 보고 시험을 보러 간다가 되겠어요. 통계적 확률은 나올 일이 그닥 없고,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이 핵심이죠. 수학적 확률에서는 2가지 외인을 강조했어요. 첫 번째로는 각 경우가 일어날 정도가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는 그거였지? 근원 사건의 수와 경우의 수는 다르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계산. 계산에서는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를 배웠어요. 덧셈 정리는 뿌리가 벤 다이어그램이고, 이는 비단 덧셈 정리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고 곱셈 정리에서도 생각을 했었다. 예를 들면 조건부 확률을 이해할 때 또는 독립사건을 이해할 때도 벤 다이어그램은 중요한 설명 도구였어요. 우리 수업에서. 어쨌든 벤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한 덧셈 정리는 특수한 경우가 배반사건. 배반사건이 되면 마이너스 NA 교합 B가 빠진다. 그래서 깔끔해진다. 그 다음에 A와 B가 서로 여사건 관계가 여사건의 확률이 되겠어요. 이렇게 되고 곱셈 정리에서는 곱셈 정리를 위해서 조건부 확률을 함께 배웠다.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는 2가지 방식, 시제와 시제,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농도 일정의 법칙, 가비에리 이런 것으로서 설명을 했었어요. 가비에리? 농도 일정의 법칙?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 아니지. 독립사건이었죠. 독립사건. 헛소리가 나왔어. 그래서 독립사건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강조한 것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처럼 그 문제가 그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알아보는 게 힘들다. 나중이 되면. 지금은 최근에 배우고 있는 것이니까 그거를 떠올리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한데, 시간이 지나면 떠올리는 게 힘들어져요. 그랬을 때 when과 aim이라는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펴본다가 되겠어요.
자, 이제는 통계로 넘어가겠어요. 통계. 통계에서는 뭘 배울까? 태훈이 예습한 결과 통계에서는 대략 무엇을 배우디? 너 눈싸움 하자는 거 뭐야? 씨발 존나 노려보고 대답을 안 해. 종 같은 새끼. 뭘 불안해 새끼야. 얘기해봐. 불안해 떨지 말고 아무거나 씹으려봐. 됐어요. 이해 정도가 거의 미수와 수준으로 낮겠어요. 보통은 그렇거든. 그래서 통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보자. 이거죠. 통계는 일단 시작이 이거예요. 시작이 뭐냐면 주춧돌이 되겠어요. 주춧돌. 내 수업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자, 수학과는 무관하게 주춧돌이 뭐죠? 주춧돌이 뭔지는 아냐? 요새는 집을 지을 때 땅부터 파요. 지하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땅을 파는 이유가 뭐지? 거기에다가 철근, 옛날 용어로는 기둥을 박으려고 땅을 파거든. 그래서 층수가 있는 복층 이상의 건물은 무조건 지하 공간이 있죠. 그래서 존나 높은 건물에는 지하에다 주차장을, 그 땅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세우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지하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지하 대신에 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둥을 그냥 세우면 넘어가요. 밀면 넘어가요, 집이. 그래서 기둥을 박을 지하 공간 대신에 사용하는 게 주춧돌이에요. 옛날에는 땅이 있으면 땅을 파서 주춧돌을 대략 이런 식으로 박아. 돌을, 존나 큰 돌을. 그리고 여기다 흠을 내서 여기다가 기둥을 세워. 이쪽에도 세워. 그래갖고 다시 위에 있는 기둥은 이름이 뭐라 뭐 하여튼 그걸 해갖고 여기다가 지붕을 얹고 여기다가 이제 진흙 같은 걸 쳐 바르거나 뭐 그러는 거죠. 이게 오늘날에는 지하 공간이 되겠어. 그래서 주춧돌은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본 개념이거든. 물론 앞에서도 확률 또는 경우의 수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었겠지만 통계에서는 이 주춧돌이 매우 중요해요. 주춧돌이 방금 두 개를 그렸어요. 실제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뭘까? 이 주춧돌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세요. 이 두 개. 우리가 어떤 교재든 통계 교재를 피면 제일 처음 등장하는 두 개의 개념이 이거예요. 교재와 무관하게. 뭘까?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개념. 경준이 느닷없이 평균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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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좋아? 묻는데 묻고 있어. 너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는 꽃이 된 것 같아. 행복하냐? 서준아? 확률, 변수. 확률, 뭐죠? 확률 분포가 되겠어요. 요 두 개의 개념이 주춧돌로서 매우 중요해요. 확률 변수, 확률 분포. 보긴 했지? 확률 변수가 뭐죠? 모르죠. 그래서 확률 변수를 확인해 보겠어요. 정석보다는 셀이 개념적으로 조금 더 교과서와 근사하게 진술되어 있어요. 셀을 펴보세요. 통계. 봐봐. 차례를 봐. 차례를 보면 통계에 해당되는 단원이 5, 6, 7, 3개의 단원인데 첫 번째 단원 이름 자체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가 되겠어요. 그냥 제목이야. 74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어요.
74페이지를 보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고 나와요. 뭔지 확인하세요. 자, 그래서 확률 변수가 뭐래? 뭐래? 안 들려. 하나씩 배열되어 있는 원소? 그래서 확률 변수가 뭐야? 함수예요. 예습을 할 때 확률 변수가 함수인지는 알았다.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센으로 예습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정석에는 딴 말이 적혀 있을까? 정석 차례를 펴보세요. 4페이지. 우리가 조금 전에 끝낸 게 7단원 확률의 곱셈 정리 섹션 3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그리고 8, 9, 10단원이 통계예요. 11단원은 교과서에 없다. 그럼 8단원 제목이 확률 분포예요. 확률 분포에는 섹션 1부터 4까지가 있는데 섹션 1은 중학교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평균과 표준 편차는 섹션 3에 등장을 해요. 섹션 1은 도수 분포라는 중학교 통계를 복습시키고 있어요. 당연히 교과서에는 없어요. 차례를 보라고 빠가사리야. 차례 4페이지 섹션 1 얘기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교과서는 섹션 2로 시작해요. 섹션 2 제목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가 되겠어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교재는 제일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 두 개가 있는데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예요. 역시 정석에서도 8단원 이름도 확률 분포이고 섹션 2도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이다. 그러면 섹션 143페이지죠. 넘겨보세요. 섹션 2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고 해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144페이지 박스에 1번 확률 변수, 2번 확률 분포라고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다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 다만 내가 센을 핀 이유는 144페이지 확률 변수는 센과는 약간 다르게 결론을 내고 있죠. 그래서 이 변수 x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뭐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네. 박스에서는. 앞에서 보면 143페이지 아래쪽에 확률 변수라고 굵은 글자가 있고 그 앞부분을 읽으면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근원 사건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키는 것, 여기서는 대응시키는 것이라고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는 센과 마찬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서 센을 봤더니 뭐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 여기 보세요. 그래서 확률 변수는 뭐야? 함수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춧돌이 두 개인데 둘 중에 얘는 일단 함수다. 무슨 함수인가? 는 둘째 문제고 함수다. 그러면 다시 센을 보면 74페이지 확률 분포라고 있죠.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과 x가 이 값을 가질 확률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대응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대응 관계가 뭐죠? 함수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그으면 이 함수와 이 함수가 같은 것처럼 보일까봐 여기다 다시 적겠어요. 대응 관계가 함수예요. 따라서 통계의 시작, 주추 또는 두 개 모두 함수가 되겠어요. 함수. 이 사실이 중요해요. 통계를 시작하는데. 이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 뒤에 내용들을 보면 거시기해져요. 지금 일단 이해 갔나? 알겠죠? 함수다. 통계는 주춧돌이 두 개다라는 건 정석과 센 단원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었죠. 시작이야.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둘 다 함수다. 함수의 정의 얘기해 보세요.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 얘기해 보세요. 함수의 정의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대응이다. 두 번째, 하나의 x에는 하나의 y만 대응한다. 세 번째, 모든 x는 대응한다. 두 번째가 모든 x는 대응한다. 세 번째가 하나의 x에는 하나의 y만 대응한다가 되겠어요. 이런 대응을 함수라 한다. 그래서 선생 수업에서는 항상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절해서 생각을 하죠. 센을 보면 확률 변수를 읽겠어요.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 일단 대응이란 단어가 들어갔죠. 두 번째는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에, 각 원소란 표현이 모든을 나타내겠어요. 세 번째는 단 하나의 실수가 라고 하나의 x는 하나의 y가 대응된다. 이렇게 진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은 함수다. 요 함수의 이름을 확률 변수라 하겠다가 되겠어요. 그런데 명칭이 애매하죠. 변수? 변수도 기존 수학 용어로 쓰이지. 그래서 옆에 센 노트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어요. 교과서에도 적혀 있는 얘기예요.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 전체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값을 가지는 변수 역할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얘기지. 이 확률 변수라는 놈은 함수의 역할도 하고 변수의 역할도 한다. 그래서 이름이 변수라고 끝난다 라는 말을 생략해 놓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함수 역할을 한다는 건 그 정의를 읽어보니 알겠는데 변수 역할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그 말을 읽고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이고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인가에 대한 설명을 읽어야겠어요. 거기 적혀 있는 딱딱한 문장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따라서 정석을 보면 143페이지 본문의 첫 단어가 이를테면이에요.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이런 진술 방식은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해서 밑에 그림표까지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서 일반적으로 진술하거든. 그러니까 이를테면부터 표까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읽고 무슨 함수인지 파악하세요. 시작. 보겠어요? 다 이해했다? 손 들어보세요. 풀이 이해했다? 보겠어요? 난 어디까지 수업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 보세요.
지금 집에 가서 풀이를 마저 검토하세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선생님이 제시한 그 극한이라고 하는 놈이거든. 극한이라는 놈은 답을 쓰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지금 리미트라고 읽어요. n이 무한 들어갈 때 sn 이라는 놈이 얘랑 같다라는 것만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건 거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고, 네가 쭉 읽고 이해가 안 가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미적분 과목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냐? 다 중학교 내용이에요. 고등학교에 와서는 그 방법 자체를 배우는 학년이 없어요.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걸 봐야 돼. 이게 지금 언제 거냐 하면 작년 고3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였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교육청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이 문제의 주제는 따로 있는데 그 주제는 일단 뒤로 미루고,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부등식을 끝내고 지난 시간에 이로 넘어갔죠. 도형 파트로 넘어갔고, 도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기하학 원론 얘기까지 하면서 기초를 좀 얘기를 했어요. 기초가 탄탄해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네가 앞으로 남은 기간 계속 공부해도 네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못 푸는 거는 학년이 지난다고 전혀 나아지잖아. 왜? 단 1도 배우지 않는 내용이거든, 고등학교에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거와 같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냥 이것들을 중학교 방식으로 구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천천히 읽고 이해하세요. 자, 문제를 봤으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꽤나 충분히 줬어요. S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랑 여기 넓이죠. 그럼 이건 뭘 말하니 하면은 두 번째 그림의 큰 부분의 넓이와 작은 부분의 넓이의 뭐니? 넓이 비죠. 이제 넓이 비는 뭐죠? 닮은 비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출제 의도가 뭐냐 하면 닮은 비를 구하세요. 이거거든. 오케이? 닮음이란 건 알겠니? 설명할 수 있니? 이게 닮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니? 너무 기초가 없어요. 기하에 대한 기초가 존나 없다. 선생님이 설명할 텐데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잘 들으세요. 주제는 이 풀이야. 이거 지난 시간에 하던 얘기거든. 그런데 너무 좀 의외로 못 풀어서, 그래서 이거 또 좀 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풀면은 저걸 왜 내가 생각 못했지 하는 수준의 문제야. 일단 먼저 이것부터 보겠어요. 관련 이론들 좀 보겠어요. 닮음의 위치라는 거 아나?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닮음을 처음 배울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닮음의 위치가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닮은 비를 모르는데?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중학교 내용으로 나와요. 왜 개인 사이트 블로그 이런 데 가지 말고 백과 있잖아. 지식백과 이런 거. 거기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뭐냐면 닮음인 두 도형이 있다고 하자. 이제 기본은 삼각형이니까 이걸 조금 더 작게 그리겠어요. 대충 그렸어요. 닮음이라고 하자. 알겠지? 닮음의 위치라는 게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야. 대응되는 점을 두 점이죠. 두 점은 뭐? 두 점은 뭐? 선분, 직선이라고 했어요. 대응되는 두 점을 연결하자. 그럼 만나죠. 또 다른 대응되는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를 지난다. 고 하면 이 위치를 닮음의 위치라 한다. 이거 태어나서 본 적이 없나?
그리고 여기를 뭐라 부르죠? 닮음의 중심이라 한다가 되겠어요. 오케이? 이때 닮은 비의 정의가 이거예요. 이것 때 이것이 아니고 닮은 비의 정의는 이것 때 이것을 닮은 비라 한다. 이거 이 지금 닮음이라고 하는 것의 기초거든. 집에 가서 꼭 확인하세요. 인터넷으로 꼭 확인하세요. 알겠지? 이거 닮음의 기본이야. 그래서 닮음이야. 지금 주어진 문제가 닮음의 위치라는 거 알겠니? 그래서 닮음이야.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네가 지금 중학교 3학년 시험을 끝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상당수가 어이씨 졸업했는데 왜 왔어? 어? 잘했어. 내가 앞으로 너 이쁘게 해줄게. 닮음. 이제 저기 졸업식 하는 학교가 많아서 지금 오늘 좀 분위기가 약간 어수선한데 그건 뭐 저기 가족 식사가지고 하는데 분위기 잘 잡고 잘 들으세요. 오늘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원에서 뭐 배웠니? 중3 원. 중학교 3학년 때 원 배웠죠, 원. 거기서 뭐 배웠니? 머릿속으로 잠깐 떠올려 보세요. 이게 그대로 지금 이 다음 수업이 고2 수업이고 고2 수업 때 삼각함수 뒷부분이 기하 파트라고 해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배우거든.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름은 사인, 코사인 알겠는데 법칙은 뭔가요? 네가 알고 있는 그 삼각비가 아니야.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배운 거 그대로 확장한 거야. 중3 내용이. 원인데 그건 삼각비인데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는 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그때 가서 보고 봐. 그러면 원에서 뭘 배우느냐면 두 가지를 배웠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뭐죠? 하면은 현의 길이 그리고 각에 대해서. 이 각이 무슨 각이죠? 원주각. 참고로 중학교 기하는 삼각형 기하. 삼각형은 6요소. 6요소가 뭐였죠? 변과 각이에요. 그걸 말해요. 현의 길이는 뭘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원주각은 뭘 배우는 거죠? 각의 크기가 일정하다. 왜 그렇죠? 중심각의 반인데 중심각은 하나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원주각은 여러 개인데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이다. 이거죠. 그래서 원주각은 같다. 이런 논리로 배우거든. 그러면 원주각이 같다를 수식으로 어떻게 적죠? 원주각이 같다는 그림 상황 또는 문장이잖아. 수학이야. 수학에서는 그 수식으로 어떻게 적죠? 원주각이 같다를 수식으로 어떻게 적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문장이야. 이건 수식이 아니야. 이 각과 이 각은 같다라는 거를 같다라는 한글 대신에 등호를 썼을 뿐이지. 수식으로 어떻게 적죠? 수치로 어떻게 적지? 60도. 그러면 이거 지금 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부채꼴의 넓이랑 이거랑 빼던가. 그거 뭐 네가 알아서 하세요. 거기까지 설명해드리면 내가 갑자기 중학교 선생님이 된 기분이 들잖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지금 해결이 되었어요. 닮은 비는 어떻게 구할까? S1은 쉬워요. 그리고 이거는 중학교 수준의 문제예요. 그러면 S1은 닮은 비는 어떻게 구할까? 닮은 비. 닮은 비는 지금 닮음의 위치, 아까 닮은 위치 설명했잖아. 그러면 이거 그려야죠. 이제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여길 그리면 왜 여길 그리는데요? 그러면 닮은 비가 뭐니? 이 길이 대 이 길이죠. 이 길이가 작은 원의 잠깐만
이게 큰 그림에 해당되는, 이게 작은 그림에 해당되는 길이인 거잖아.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자, 이 길이 분의 이 길이가 우리가 구하는 닮은비예요. 이 길이 분의 이 길이가 뭐죠? 구할 수 있죠? 이 길이는 어떻게 되죠? 정신 차리고 보면 2 루트 2예요.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내가 그걸 못 구했다 싶. 그러면 안 되겠어요? 이건 원의 중심이 아니에요? 자,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아닌가? 내가 착각하나? 맞나? 이것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아까 지워버렸구나. 아니 지금 원이 있어. 바깥에 점이 있어. 접선이야. 이렇게 그었어. 이 지름일 필요 없어. 그러면 이것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아닌가? 아, 이거를 모르나? 그럼 이쪽으로 바꿔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이 길이는 모르는데 정신 차려. 이게 루트 3분의 2야. 루트 3분의 2. 이 길이는 얼마인가? 이 길이는 2라고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자, 2 빼기 루트 3분의 2야.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던가. 근데 누가 그렇게 이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이거 이해 갔나? 단순하죠. 보면 이거 어떻게 되니? 1이잖아. 1의 제곱은 이 길이 얼마였지? 2 루트 2인가? 곱하기 뭐죠? 뭐 x라고 하자. 따라서 x는 2 루트 2분의 1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건 지우고 이 길이는 어떻게 되죠? 2 루트 2 빼기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2인가? 잘못됐나? 잠깐만. 분모분제 4분의 루트 2 4분의 루트 2 이렇게 되죠? 이거 얼마죠? 고난도 4분의 7 루트 2가 되겠어요. 지금 이거 이해 갔나? 4분의 7 루트 2야. 그래서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정신 차리고 이것분에 그래서 뭐야? 닮은 비는 2 루트 2였나? 분의 4분의 7 루트 2인가? 오케이? 그러면 아싸 게이드 이렇게 되고 8분의 7인가? 이렇게 되면 오케이? 그런데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제곱하면 뭐가 되죠? 64분의 49인가? 오케이? 그런데 뒤에 거기에 안 들어가는 숫자가 거기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지? 혹시 계산에 잘못된 게 있나? 개념이 잘못됐나? 저기가 1이다. 여기가 1이다. 그러면 쭉 그으면 여기가 2고 2니까 2 루트 2다. 그러면 1의 제곱은 2 루트 2 곱하기 x 뭐? 노란색 선. 아래 빼는 2가 맞는데 오른쪽이 루트 3이야. 여기 루트 3이야? 아, 씨.
쪽팔룩으로. 자, 그러면 이게 아니었어요? 나 지금 이거 2라고 봤어요. 착각했어요. 문제에서 2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뭐라고 주었다고? 루트 3.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4, 3, 7. 루트 7? 그러면 더 쉬워지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마 지금 올바른 이 계산 과정은 또 다시 가야 되는데 올바른 답이 나올 거예요. x가 지금 루트 7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뭐라고? 루트 7 빼기 루트 7분의 1. 이게 7분의 루트 7이잖아. 7분의 루트 7이잖아. 그럼 얼마야? 7분의 6 루트 7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루트 7분의 6 루트 7이니까 7분의 6 나오죠? 그지? 나는 지금 이걸 2로 봤어요. 그러니까 2로 그려놨으니까 그림도 전체적으로 좀 이상했네. 루트 3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우겠어요? 지우면 어떡해? 네 머릿속에 있어요. 존나 쉽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너무 기초가 없어. 지금 이거랑 이거, 지금 이거 배운 지 얼마나 했다고 지금 이걸 하나도 사용을 못하지? 이 90도다. 이게 지름이다. 이 정삼각형이다. 활골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채꼴을 생각한다. 이거 그냥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 대 이것이다. 그게 어려울 수도 있지. 이것 대 이것이 닮은 비라는 것.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다고 해야 되는 건가 싶긴 해. 그럼 왜 이것 대 이것으로 하나요?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문제에서 특정한 의미를 지닌다. 다 이해 갔죠? 오케이? 그래서 너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의 기하, 지식이 너무 일천해요. 자, 이제 본 주제로 가겠어요. 그러면 이게 안 돼. 지금 이거 왜 풀라고 했을까? 라고 하면 고등학생은 봐봐, 이게 고3이 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사이에 이런 지식 하나도 안 배워. 그러니까 안 배우는 게 아니고 배운 지 몇 년이 돼. 딱 최소 3년. 지금 그나마 생생할 때인데 지금도 못해. 그러면 그때 하겠니? 라는 거지. 그러면 중학교 기하와 고등학교 기하의 차이가 뭐라고? 이 단원의 이름이 뭐야? 평면 좌표죠. 좌표가 있다 없다야. 이해 갔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단원 해서 지금 시작하는 게 뭐니? 하면 좌표 도입을 했죠. 거기 적혀있지, 노트에. 자, 내가 그 잘못 적었는데 1번에서 동그라미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좌표 도입이라고 적은 것 같아. 그냥 1번이라고 적으세요. 알겠지? 그냥 1번 좌표 도입. 이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고 또 하나는 좌표 도입, 내분과 외분이잖아. 근데 선생님은 그것들보다 더 강조한 게 뭐야? 좌표 도입이다 이거지.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보세요. 그러면 고등학교 방식으로 하면 이것보다 더 쉬우냐? 아니, 이것보다 더 쉽지 않아. 그런데요. 그런데 이 발상이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지. 고등학교답게 푼다고. 그럼 어떻게 푸는데요? 좌표를 도입을 해. 이 그림을 보고 좌표를 어디를 원점으로 도입하고 싶니? 원점의 후보는 두 군데가 되겠어요. 이 변의 중점. 오케이?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여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점. 그림 구조상. 그림을 보세요. 오케이? 그럼 봐. 나는 왼쪽을 잡겠어요. 이걸 X축. 이걸 Y축이라 하자.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의 전부가 직선의 방식, 원의 방정식을 선행 또는 예습을 했어요. 거기서 기본적인 방정식은 머릿속에 있다. 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럼 봐. 이런 거는 모르면 어떻게 못 풀어? 뭐? 지금 이거 때문에 이게 뭐야? 정삼각형이다. 라는 건 안다라고 하겠어요. 알겠니?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데요? 하면은 봐. 원의 중심이 어디 있니? 이 점의 좌표가 원점이야. 이 점의 x 좌표가 얼마죠? 길이가 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2이지. 2,0. 오케이? 그러면 원의 중심의 x 좌표는 1이겠죠? 그럼 y 좌표는 이 정삼각형이라니까? 무게 중심이야. 지금 이해 갔나?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1, 어떻게 되는 거지? 루트 3. 그러니까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리고 반지름은 원점과 요거 사이의 거리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하던가, 뭐 조금 센스가 있으면 아까처럼 1대 2대 그걸 해서 구하던가. 지금 이해 갔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로 나왔어? 이것의 2배잖아. 그럼 반지름은 3분의 2 루트 3인가? 이해 갔나? 그러면 원의 방정식, 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x-1의 제곱 플러스 y-3분의 루트 3의 제곱은 반지름이 이것의 2배지.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3분의 4 이렇게 되나? 루트 3분의 2, 이게 루트 3분의 1이잖아. 루트 3분의 2고 루트 3분의 2의 제곱은 3분의 4죠. 그래서 원의 방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푸는데요? 자, 네가 이 생각을 했다. 그래서 못 구한다고 쳐도 지금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 이해 갔지? 그리고 지금 좌표를 도입하니까 네가 아까 전에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니? 라고 물었을 때 한 명도 못 찾고 있었는데 좌표를 도입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원의 중심이 나오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좌표 도입을 매우 강조하고 이 문제를 지금 좌표 도입의 예제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원의 중심이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거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바꾸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싶어. 이 점의 좌표를 알면, 근데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죠? 이거지. 이 점의 좌표는 놓고 하지 않았나? 아, 땡큐. 미적분은 몇 부 출력? 어? 미적분 몇 부 출력해야 돼요?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봐. 이 점의 좌표는 졸라 쉬워. 왜 쉬운데요? 이거 90도 해서 우리가 길이를 구했잖아? 그럴 필요도 없어. 이거 직각이니까. x 이퀄 뭐니? 2야. 2를 여기다 대입을 해. 그럼 나오는 y 값이 이 점의 y 좌표야. 지금 이해 갔나? 이것보다, 그러니까 얘는 계산이 오히려 적어요. 계산이 오히려 적은데 발상이 이걸 지금 해봤잖아. 그거 긴 시간 동안 못했잖아. 근데 여기는 발상이 좀 당연하게 진행이 돼요.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좌표 도입의 힘이야. 그래서 나는 평면 좌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일단은 좌표 도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지금 지난 시간에 한 문제 봤었죠. 이차함수 단원이 있는 거, 센.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나와요. 지금 구하는 건 네가 하세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해설지는 안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다가 되겠어요. 이 점의 좌표를 구했다라는 것은. 알겠죠? 이 점의 좌표는 2, 아까 전에 얼마였니? 이 반지름이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인가? 그렇게 나오겠지. 여기서 지금 이게 정삼각형이었으니까 반지름이 루트 3분의 1이라서 이게 루트 3분의 2가 되겠지.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넣으면 y분의 2가 나온다고. 이해 갔나? 그 다음에 네가 이제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다.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닮은 비를 구한 거랑 같은 말이라는 건 안다라고 해. 그런데 그걸 못 구했어. 이것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단순한 사실을 몰라서. 오케이? 참 미리 얘기하지만 선생님 본 관점과 거기서 내가 제시한 교육청 풀이야. 교육청에서 내 문제를 냈고 거기서 풀이를 제시했다고. 풀이 한참 보고 있는데 잘 이해 안 갔죠? 그게 이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안 읽어봐서. 그냥 긴 거 보고 오씨
이렇게 길게 풀 수도 있구나 싶어갖고 그냥 참고하라고 나눠준 거야. 출처저거 제시한 풀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풀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계속 가겠어요? 그러면 이거 이 점의 좌표 어떻게 구할래? 장난이지? 왜요? 이 점의 좌표가 뭐니? 이번에는 2,2라고 하지 않겠어요. 2, 루트 3이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여기 0,0이요. 잘 모르겠으면 0,0이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니? y 콜 2분의 루트 3 x죠. 이거랑 연립해. 어떡하나요? y 대신에 이걸로. 아, 복잡한데요? 발상이 안 되면 계산이라도 해야지. 좌표 도입의 핵심은 짧게 푼다가 아니라 여기서 보조선 그었고 도형의 성질 이런 걸 찾는 것 대신에 계산한다가 다야.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설명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생이 푸는 풀이다. 실제 고3들한테 이 문제 이런 문제 훈련시킬 때 이런 거 훈련 안 시켜. 걔들은 이런 거가 지금 이거 말고 미적분이야. 얘는 미분 적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를 훈련하고 있을 딱랑 한 문제 나오는데 이거 훈련하고 있을 시간이 없지. 한 문제가 아니고 최대 3문제, 적게 2문제 정도예요. 그런데 이거 훈련 안 시키고 선생님은 뭐 훈련시키면 차라리 이렇게 해. 왜?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선생님 원의 방식이 왜 이렇게 되나요? 이거는 선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 그냥 외우는 거잖아. 왜 그런지는 나중에 내가 설명할 것이고. 이해 갔나? 그래서 좌표 도입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 예제로. 지난번에 한 문제를 쌤에 있는 문제로 풀었었죠. 그것도 쌤 B스텝의 상이긴 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좌표 도입이 필요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좌표 도입이 이렇게 고3이 돼도 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3이 돼도 사용이 된다. 알겠죠?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자, 선생님한테는 좌표 도입을 언제 배웠어? 평면 좌표에서 배웠어요. 고등학교 기하 첫 단원. 이해 갔지? 근데 봐봐. 설명은 끝났어. 그런데 너 반성 좀 해. 그래, 이거는 못한다고 쳐야지. 그래서 이걸 배웠다고 쳐. 그러면 네가 그 해설 읽었는데 존나 내가 꽤 긴 시간을 줬다고 나는 생각하고 손 들으라 했는데 손을 아무도 안 들어. 그럼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이게 뭐가 어디가 어려운 거야 도대체. 기하가 발목이 잡히면 계속 발목이 잡혀요. 이 점수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할 때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